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제가 출근할 때 환승을 2번이나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척척 지하철이 시간에 맞춰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감이 좋다 했는데 네. 우리 달릴까 말까도 네. 참 감이 좋았습니다. 네.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테림 포장이 오늘 하루만 26% 넘게 급등을 했고요. 네. 지금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고 맞습니다. 지금 바로 가격 전략을 복습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네. 뭐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뭐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적인 요인보다는요, 뭐 미국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또 연기, 또 지연 가능성도 남아져 있고, 또 프랑스도 셧다운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요인은 10월 시장은 항상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일하게 시장이 상승 나올 수 있는 요인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거 하나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또 시장이 급락으로 나오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 또 미리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어서 10월 시장 자체는 제가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박스권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바로 전일날 테림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오전장 내내 2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까지 강하게 돌파를 해줬는데 뭐 의료업체 세아 상하게 인수가 되면서 외형 확장이 기대되고 최근에 지난 12일 날 대양제지 안산공장이 불이 나면서 골판지 가격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택배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언택트 관련 가장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언택트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항상 급등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여파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남들이 사고 싶을 때 우리는 파는 전략을 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릴까 말까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차 목표가로 5,4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 오늘 고가가 5,620원 라인대까지 갔기 때문에 다 모두가 5,400원 라인대에서 수익을 챙기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6%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같이 지지부진한 시장, 또 하락이 나오는 시장에서 또 큰 수익이 나서 저 또한 기쁘고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제 짚어드렸던 테림 네. 포장 만나봤고요. 어제 살폈던 동훈 네. 아나텍까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오늘 뭐 IT 관련 섹터뿐만 아니라 뭐 5G, 2차 전지,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나오는 거와 별개로 시장 여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훈 아나텍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당연히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오후장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저점이 좀 밀리면서 좀 2%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당연히 조정은 당연한 것이고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목표가도 1,8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2,000원, 손절 라인대는 8,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8,700원 라인대까지 꼭 이 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까지 네. 전일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 10월에 소개해드린 종목 말고도 또 네. 9월에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참 상당히 좋은 것들이 네. 많았는데요. 특히 9월 넷째 주. 두 종목이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양산업 먼저 만나볼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새우글로벌을 시작으로 이제 야권 인사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새우글로벌 다음에 또 써니전자, 그 다음에 후속주로 제가 진양산업, 오세훈 관련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정치 인물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워낙에 시장이 좀 크게 조정이 나오면요. 뭐 개별주든 또 그리고 뭐 경협주든 어떤 종목들도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오다 보면은 다른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 9%, 10%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55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오늘 고가가 4,660원이었으니까 다 1차 목표가 수준에서 다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타점이 오면은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다시 재매수, 재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진양산업 이렇게 만나봤고요. 또 네. 9월 22일에 저희가 뉴지랩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 하루만 또 1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뉴지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또 한 30%, 4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그동안은 또 주입식 그리고 또 경구용 치료제 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안정적으로 또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9월 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정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고요. 또 오늘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10%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7,0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었고요. 2차 목표가는 19,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혹시 이 종목을 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9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15,5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1차 목표가인 17,000원 라인대까지 잡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19,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뉴지랩 15,500원 익절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채팅창에서 네.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K사인에 대해서 다시 가격 전략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좀 6%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K사인은 지난번에 11,7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해서 이제 목표가를 터치했던 종목인데 이거를 지금 홀딩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여파로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5, 6%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종목만의 악재가 있어서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전 종목들 거의 1,000종목 이상이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홀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손절가를 아마 1,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던 걸로 뭐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목표가를 지난번에 터치해가지고 아마 제가 지난번에 1,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고 제 기억이 맞다면 1,900원 라인대를 아마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1,7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7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기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1,500원 라인대까지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렸으니까 이때 수익을 안 챙기시고 지금 홀딩 중이시라면은 1,50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K사인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5종목 총 리뷰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섹터는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비교적 조정이 좀 제한적이었던 섹터였다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섹터는 미래차 섹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차 섹터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핫한 섹터인데요.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네.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여파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또 미래차 안에서 그나마 수소차 관련 섹터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오늘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히려 수소 전력, 생산 전력을 앞으로 이제 구매를 의무화한다. 향후 20년 동안 25조를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또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오후장에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서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린 뉴딜 관련해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차 안에서 우리가 그린 뉴딜 또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어떤 친환경 정책과 맞물리면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잘 노려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숨겨진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동아화성입니다. 동아화성 이걸로 달릴까 말까 해서 큰 수익을 얻은 걸로 기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두산 퓨어셀, 예스 퓨어셀이 가장 대표가 되는데 네. 숨겨져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강하게 출발하지 않았던 모습이니까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 자리하고 있네요. 1,300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요. 모멘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동아화성을 가져온 이유를 체크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기술 사업 부분을 분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두산 퓨어셀과 S 퓨어셀은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으로 많이 아시는데 계열사인 동아 퓨어셀의 지분을 92%를 가지고 있고요. 10년 동안 수소 연료전지 연구 개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고온 연료 전지인 스택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스택이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료 전지의 심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가스켓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차, 친환경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미래차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앞으로 구매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두산 퓨어셀과 S 퓨어셀에 비해서 아직까지 동아 화성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일환으로 또 가장 이제 막 출발하는 시장 여파로 오늘 살짝 힘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요.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동아 화성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아직 저평가돼 있고 또 국내외 네. 다양한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목표가 짚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요.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11,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박스권 라인대에서 상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이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이후에 한 40에서 5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한동안 좀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오면서 9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의 끝마쳐가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안착해서 박스권 하단 부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도 거의 9% 가까이 좀 상승이 나오다가 좀 시장 여파로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합권 내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를 제가 9,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9,5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1,500원 라인대를 잡고 11,5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12,500원 라인대까지 우리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달릴까 말까 통해서 이 박스권 뚫어내는 걸 한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뭐 IT 관련 섹터들이 다 일제히 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또 강한 종목들은 또 강하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OLED 섹터입니다. OLED 섹터도 오랜만에 네. 만나는 섹터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OLED 섹터 네. 한번 만나볼게요. 말까? 네,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이유 잠깐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워낙에 지금 시장 자체가 약세이기 때문에 웬만한 IT 관련 종목들, OLED 관련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OLED 종목들 안에서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칼날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 대비 아주 강력하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달리는 말에 편승해서 큰 수익을 챙기자. 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하는 게 더욱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돼서요. OLED 관련해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인 모멘텀이 빵빵한 그런 종목 네.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OLED 관련해서 또는 마스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송 네오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송 네오텍 들고 오셨습니다.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뭐 OLED 검사 장비 관련해서는 뭐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스크 관련해서도 같이 부합했을 때 네.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OLED 섹터 내에서는 대안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죠? 네, 일단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는 OLED 제조
공정에서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에 공급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인 한송 크린케어를 통해서 또 KF94 마스크뿐만 아니라 산업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지금 다른 OLED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 업체와 14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공급 장비, 검사 장비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아주 IB 투자도 마찬가지고 또 마이크로텍, 또 그리고 인트로메디 여러 종목들이 개별 모멘텀으로 확실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에서는 개별주들이 개별 모멘텀으로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도 시장과 별개로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또한 8%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의미 있게 지난번에 전고점 라인 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을 기술적 반등의 일환으로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달리는 말에 우리가 편승하자는 관점에서 한송 네오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2, 3%대로 상승폭이 좀 떨어졌는데요. 네. 가격 전략 바로 이어서 짚어볼게요. 네,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꼭 네. 2차 매수의 관점까지 접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제가 2,2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2,200원 라인대까지 이 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650원 라인대를 잡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650원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2,600원 정도 선을 익저가로 잡으시고 2,95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시장이 불안한 만큼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마치기 전에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네.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무료 방송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은 원래 매일 아침에 제가 시황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시황 전략을 못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 영상은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주 안정적으로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도 올려드리고 또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 영상도 매일매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2034 김준호로 문자 보내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문자 보내셔서 김준호 매니저님과 네. 친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